자, 219쪽 36항입니다. 이 뒤에 어가 와서 여로 줄 적에는 준대로 적으라 라고 했는데, 축약이죠, 축약. 당연한 말이죠. 이하고 어니까 여가 되는 축약 현상이죠. 나머지는 똑같은 말입니다. 37항입니다. 아, 여, 오우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줄 때는 준대로 적어라. 자, 사이다 볼까요? 앞에 있는 이 두 개가 아하고 이가 줄이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아하고 이니까 요 이는 이응은 자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이다는 세다가 될 것이고, 누이다도 볼까요? 누이다도 당연히 준말 누이가 될 것이고, 펴이다 펴다, 뜨이다 뜨다, 뜨이다도 뜨이의 줄말이니까 뛰다가 되겠네요. 보이다 펴다, 쓰이다 쉬다 이렇게. 38항입니다. 아오 뒤에 이어가 올려줄 때는 준대로 적으셔. 쌓였어요. 볼까요? 여기 똑같이 저것을, 자, 싸이에다가 어자를 다 넣게 되면, 즉 싸이어가 되면 앞에 두 개를 줄이면 세어가 되는 거고, 뒤에 두 개를 줄이면 여가 되죠. 그때는 싸여가 되겠네요. 똑같아요. 누, 이, 어가 되면 앞에 두 개를 줄이면 니어가 되고, 뒤에 이어를 줄이면 여가 돼서 앞에는 위어가 됩니다. 요거는 심화대입니다. 종합과에서 설명 거의 어렵고요. 다른 걸로 예를 들게요. 보이다를 보면 앞에 두 개를 줄이면 베다가 될 텐데, 보이어가 되면 앞에 두 개를 붙이면 배어가 될 것이고, 뒤에 이어를 여로 줄이면 보여가 되겠죠. 그 말입니다. 그게 38항입니다. 그 다음 220쪽입니다. 39항. 39항을 보시면 어미 치 뒤에 아니에 올려 잔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아니에 올려 찬이 될 때는 준대로 적으시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지 안의 준말이니까 잔을 줬고, 그죠? 밑에 적지 않은 지 아니고 잔을 줬고, 만만하지 않은 하지 준말이니까 찬을 적어라 라고 하는 건데, 뭔 뜻인지는 알겠으나 그렇게 하면 못 풉니다, 시험을. 그죠? 그래서 그게 39항의 설명이 틀린 건 아니고 당연히 어문 규정이니까 맞는 말인데, 일단 40항도 볼까요? 40항에 보면 어간의 끄듬절 하에 아가 줄고 히읗이 다음음절 첫소리에 올려 거센소로 될 적에는 거센소로 적고, 어간의 끄듬절 하가 아주 줄 때에는 준대로 적어라. 간편하게에서 아만 줄 때는 간편케가 되고, 다정하다에서도 아만 줄었기 때문에 다정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쭉 밑에서 네 번째, 밑에 둘레 여섯 번째 보면 거북하지에서는 아가 준 게 아니고 하 자체가 줄었어요. 그러면 거북하지에서 거북치가 된다. 뭐 이런 건데요. 그러면 생각하건대 보세요. 생각하건대는 하가 빠져가지고 생각건대가 되는 거고요. 위에는 회상건대는 회상 아만 주고 히읗이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잘 모르겠죠, 뭔 말인지. 그죠? 그러니까 39항이나 40항의 이론은 뭔 말인지 알겠으나
그렇게 풀면 시험 문제를 못 풉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221쪽에 붙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붙임까지. 그래서 그거를 39항과 40항, 그 40항 붙임까지 한 방에 끝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적냐? 자, 39항에서는 무엇과 뭐의 차이야? 잔과 찬의 차이입니다. 이게 39항이죠. 그 다음에 40항은 간편하게, 즉, 개하고 캐 차이고요. 쭉 넘기면 거북하지 해서 거북지하고 치의 차이일 것이고요. 그죠? 옆에 회상컨대하고 생각컨대 보면 건대하고 컨대의 차이입니다. 그런가요? 이것을 이제 한 방에 끝내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찬, 캐, 치, 컨대하고 잔, 개, 치, 건대의 크게 차이가 뭐냐면, 이 두 개의 차이는 하나는 예사서로, 하나는 뭐로 적은 거야? 거센서로 적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거센서로 할 때는요, 울림소리 뒤에요. 예사 쓸 때는 안 울림소리 띄고요. 이러면 모든 게 다 끝나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 모든, 요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를 쓸지 타를 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를 쓸지 타를 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다 이 기초로 하시면 된다. 단 예외가 딱 하나가 있는데요. 서슴지 않고만 울림소리 틴데 치를 안 쓰고 지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말에 서슴하다라는 단어가 없어서 거센소리를 못 만들어요. 하가 줄 수가 없어요. 히읗이 없다고. 그러니까 서슴하다가 없기 때문에 서슴다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서슴하다가 없어서 이것만 예외로 서슴지를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39항과 40항과 거기에 붙임까지 다 끝이 난 거예요. 과연 그런지 한번 1분 시간 줄 테니까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혹시 질문? 없어요? 그러면 이제 221쪽 5번 띄어쓰기 들어갑니다. 자, 띄어쓰기 보시면 1절 조사 나와 있는데요. 40이랑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격조사를 외우라 했고 보조사 은는 만도 정도도 외워주라 했습니다. 그거를 못 외우면 또 못 풀어요. 상황이. 조사가 둘 이상 겹치거나 둘 이상 조사는 몇 개가 되든지 다 앞말이 붙였습니다. 조사가 뒤에 어미대에 붙는 경우에도 붙여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사가 어쩐다? 붙여 쓰는 거구나. 첫 번째 좀 한번 읽어볼게요. 꽃이 꽃마저 꽃밖에 꽃에서부터 하면 에서는 에로화가 될 것이고 부터는 보조사죠. 그래서 모든 조사는 개수에 상관없이 어쩐다? 앞말에다가 다 붙여 쓰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절 우주명사 단일화 사는 명사 열거하는 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0양 우주명사가 띄었습니다. 자, 우주명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관형사형 어미 뒤에 나와 있는 거 기억나죠? 그건 무조건 띄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새는 단위 우주명사가 있거든. 무조건 띄었습니다. 끝이에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수업을 제대로 잘 들었으면 당연히 이 부분까지가 이해될 것입니다. 보시면 아는 것이 힘들할 때 관형사의 의미가 뭐가 들어있죠? 그렇죠. 능이 들어있죠. 옆에 나도 할 수 있다 해서 관형사의 의미 뭐가 들어있죠? 리을이 들어있죠. 먹은 만큼에서는 을이 들어있고 이해된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파트들은 다 어쩐다? 띄어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밑에 더 알아두기는 해주겠습니다. 밑에 더 알아두기를 해주는 이유는 밑에 더 알아두기는 어문 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어문 규정에 없는 추가된 것은 종합반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심화 때 하고요. 여기는 어문 규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1번 많이 있는데요. 많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에 붙어서 한정이나 비교의 뜻을 나타내면 조사이고 경과한 시간 밑줄 경과한 시간이면 우주명사니까 어쩌라고 앞말과 띄어쓰시오. 2번 집니다.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면 어미이고 용언의 관형형 뒤에서 그 다음 밑줄 경과한 시간일 때는 우주명사가 띄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만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 이 규정을 하기 전에 관형사형 어미 뒤에는 띄었습니다. 그거 이해 안 된 사람 다 되죠. 그게 중요하죠. 그거의 예외들이에요. 그 예외들. 관형사형 어미 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에서 어긋나는 표기들인데요. 대표적인 게 2번 만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만지다라고 외우는데요. 이 만지는 뭐일 때는 띄었습니다. 경과 시간을 밀 때는 앞말과 띄어쓰는구나 라는 거죠. 자, 만자의 예문을 한번 보시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라고 했고 옆에 이것은 그것만 못하던데 뒤에 보세요. 떠난 지 사흘 만에 이 만자는 관형사형 의미가 없음에도 띄어쓴 이유가 뭐냐면 떠난 지 사흘 만에 경과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만자를 띄어쓴다. 옆에도 온 지 1년 만에 역시 이것도 관형사형 의미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띄어쓰는 황당한 경우입니다. 1년 만에 경과한 시간이죠. 이럴 때 어쩐다? 띄어쓴다. 2번 봅시다. 집이 큰지 작은지 보세요. 크다에다 관형사형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붙여쓰는 황당한 경우입니다. 이 진짜도 어쩔 때만 띄었습니다. 뒤에 보세요. 그가 떠난 지 보름 지났다. 떠난 지 경과한 시간이죠. 옆에 그를 만난 지 역시 경과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럴 때 경과한 시간일 때만 진짜를 띄었습니다. 이게 만지다를 오시면 되겠네요. 만지다는
관형사형 의미와 상관없이 경관 시간일 때 띄어쓰는 좀 황당한 경우가 있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의 들입니다. 들이 하나의 단어에 결합하여 복수라 쓰면 전미사고요. 하나의 단어 밑줄 저 뒤에 전미사. 전미사라니까 붙여 쓴다 그 말이에요. 하나의 단어일 때는 붙여 쓰고 두 개 이상 사물을 열거하는 것, 두 개 이상 사물 밑줄 맨 뒤에 의중문사라겠죠. 그러니까 띄어 쓴다 그 말이에요. 밑에 보세요. 남자들, 학생들, 자, 남자 학생 단어가 하나밖에 없죠. 그럼 무조건 붙여 써야 돼요. 무조건 붙여 쓰고 밑에 쌀, 보리, 콩조, 기장 그랬죠. 단어가 몇 개야? 5개죠. 2개 이상이면 들자를 띄어 쓴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이때 들자는 띄어 쓰는 들자는 다른 말로 등과 똑같아요. 등등. 등등의 등자고 같은 의주명사입니다. 그러면 등등인지 아니면 복수를 나타내는지 어떻게 그거래? 명사가 몇 개인가를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4번 뿐입니다. 4번 뿐, 그 다음에 5번 대로, 6번만큼 이건 3개는 똑같습니다. 묶어서 관형사형 의미 뒤에는 띄어쓰고 안 그러면 붙여쓰는 원칙대로 가시면 됩니다. 요거 4번 낳고 5번, 6번은 관형사형 의미 있을 때는 띄어쓰고 안 그러면 붙여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7번입니다. 7번 보면 명사 뒤에서 뭐뭐 하려고, 자, 뭐뭐 하려고 밑줄, 전미사 밑줄 저 뒤에. 그 외에는 다 띄었습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 쌤께 인사차, 목적이든 목적, 인사하려고 명사 뒤에 붙어서 이 차만 붙이고, 두 번째는 들려던 차에 뭐 목적이 아니죠. 뭐뭐 하려고 아니죠. 그죠? 이럴 때는 띄었습니다. 띄었은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관형사형 의미니까 그래요. 원칙대로 가시면 됩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이 원칙대로 가시면 되죠. 그죠? 옆에는 그들은 쌤도 수십차. 이거는 왜 띄었으냐면요. 세는 단위잖아요. 횟수죠, 횟수. 당연히 띄었어야죠. 그러니까 7번도 외울 필요가 없겠네요. 관형사형 의미냐 아니냐 보시면 되니까.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8번도 장소, 자리 등을 나타내는 경우는 합성을 이룬 명사이며 이게 붙였습니다. 그 말이고 수 관형사 뒤에서 순부를 겨루는 일에 수요때 우주명사라고 했는데 다 똑같아요. 예문 보세요. 노름파, 씨름파, 웃음파는 관형사형 의미도 없을 뿐더러 세는 단위가 아니죠. 근데 밑에 바둑 한 판 두자, 장기를 세 판 두자, 한 판 두자, 세 판, 세는 단위잖아요. 세는 단위 멋진다? 띄었습니다. 있거든. 그걸 당연히 띄었어야죠. 그러면 거의 더 알아보기 1번부터 8번까지는 관형사형 의미 뒤에는 띄었습니다. 의주명사니까. 또는 세는 단위일 때는 의주명사를 띄었습니다. 세 번째 하고 있죠. 했던 말 지금. 그거의 예외가 1번이면 만지가 있었죠. 그죠? 이 정도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223쪽입니다. 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다 라고 했습니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쓰는구나. 한 개, 차 한 대, 금소등이라고 했는데 세는 단위죠. 우정무사죠. 다 띄었습니다. 다만을 보시면 순서를 나타내는 의주명사 이거 하지 마세요. 중요하긴 한데 종합반에서는 알아먹기 힘듭니다. 놔두시고요. 아라비아 숫자 이건 알 수 있죠. 빨간색 밑줄. 아라비아 숫자 올리는 의주명사 연올릴 15초 이거 하지 마세요. 의주명사 한번 붙였었다고 했는데 하지 말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는 뭔지 알거든요. 그죠? 보세요. 이거 아라비아 숫자예요? 아니죠.
이게 아랍의 숫자죠? 됐죠? 이건 알아먹잖아. 그래서 그것만 하시면 돼요. 세는 단위는 전부 다 띄었었는데 아라비아 숫자가 올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답니다. 붙여 쓸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한 명 그랬습니다. 사람을 세는 단위죠. 사람을 세는 단위니까 붙여 쓸 수가 없습니다. 아까 했던 거죠. 근데 아라비아 숫자가 오게 되면 이게 원칙일 텐데 이건 아라비아 숫자죠.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일 때는 붙여도 허용된다라는 걸 알아두시오. 있죠?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가 오게 되면 붙여 쓸 수 있다. 요것만. 그 다음 맨 밑에 간에 띄어쓰기가 있네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 간에 띄어쓰기는 1번 보세요. 시간, 기간을 나타내는 간은 전미사를 한번 붙였습니다. 자, 간. 자, 만지는 경과의 시간일 때는 띄어쓴다겠죠. 반대로 간자는 어떤 의미면 시간 뜻이면 어신다고 한 말을 붙여 쓰고 다 띄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예문 보세요. 1번 예문. 4일간, 4개월간, 20일간 이거는 기간 시간이죠. 경과의 시간이거나 기간이죠. 그럼 반대로 싹 붙였습니다. 2번은 다 띄었었네요. 그러니까 만지다하고 간자는 서로 반대 개념이다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서 44항입니다. 수를 적을 때는 만 단위로 띄어쓰라라고 했는데요. 거기 밑줄 만 단위로 띄어쓴다 밑줄. 천 단위로 띄어쓴다 해도 안 되고요. 십진법에 따라 띄어쓴다 해도 안 되고요. 만 단위입니다. 이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잘 보시면 뒤에서 쭉 해가지고 만 단위로 띄어쓰라겠어요. 89만 안 됐죠? 789만 안 됐죠? 6789만 안 됐지? 띄면 안 됩니다. 5만 만 됐죠? 만 되면 띄라고. 그러면 여기가 또 수학인데요. 이게 왜냐고 묻지 마세요. 수학은 전장기사기로 물어보시면 돼요. 만 단위로 띄었으니까 만 곱하기 만이 되면 띄라는 겁니다. 남자분 책 갖고 뒤에 서서 듣어.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아침 인쇄에서 내가 여러 차례 같이 공부하자는 얘기야. 그렇지. 그렇지. 책 들고 그렇지. 만 곱하기 만이 되면 띄었습니다. 근데 만 곱하기 만이 왜 억이 되냐고 묻지 마세요. 계산기를 치면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만 곱하기 만이 되면 띱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띄냐면 억 곱하기 또 만이 되면 띄겠지. 그게 계산하면 조랍니다. 조. 그러니까 결국 만억조로 띄었는 겁니다. 만억조로. 근데 그게 천 단위가 아니고 몇 단위로 띄는 거야? 만 단위로 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천 단위가 아니에요. 십진법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거를 총망라해서 복습을 해보시면 1억 띄고 2345만 띄고 6789원 그랬습니다.
띄어쓰기 맞는 띄어쓰기일까요? 틀린 띄어쓰기일까요? 지금까지 했던 거 총복습. 맞는 띄어쓰기, 틀린 띄어쓰기. 응? 오, 틀렸습니다. 맞았어요. 어디다 틀렸어요? 그렇죠. 왜 띄어야 돼요? 단위죠. 새는 단위가 띄었어야죠. 잘했어요. 근데 얘는 왜 맞아요? 아랍의 숫자니까. 알겠죠? 이걸 띄었어야 되겠죠. 잘했습니다. 43, 12억 33쪽 나왔는데 보시면 되고요. 다만 보세요. 다만. 금액을 적을 때는 변조 등의 사고를 방지하는 뜻에서 붙여 쓰는 게 관례로 되었다. 시험에 나오면 관례가 아니고 붙여 써야 한다고 보세요. 시험에 나오면. 그렇죠? 자, 일금, 원정. 자, 일금 밑줄, 저 뒤에 원정 밑줄. 돈 밑줄, 저 뒤에 원 밑줄. 이 경우에는 금액이 아닙니다. 얘는 일금 옮겨. 이게 뭐냐면, 은행에서 돈 찾으면, 지금은 은행 가서 찾지는 않지만, 은행에서 돈 찾으면, 전표를 쓰다가 하잖아. 그럼 맨 밑에가 일금, 밑주고, 원정에 써져 있잖아. 그죠? 또는 전세 계약서 쓸 때도 써져 있잖아. 이럴 때 한해서만 만옥조가 된다 하더라도 싹 붙이라는 겁니다. 띄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부분 한해서만 싹 붙여라. 그 정도 아시면 돼요. 이게 일금 밑줄, 원정 밑줄 째시면 되겠네요. 만옥조가 되더라도 중간에 띄지 않는다. 중간에 띄어버리면 그 빈칸에다가 다른 글자를 써버리기 때문에 글자를 못 쓰게 하기 위함입니다. 못 고치게 하기 위해서. 이거 변조라고 그래요. 변조. 고치는 것을 변조. 그 다음 45항입니다.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가적이 쓰이는 말들은 띄어쓰라 라고 했죠. 국장, 겸, 과장. 국장하고 과장을 이어주죠. 아, 겸자는 앞뒤로 다 띄는구나. 열 내지 스물 이어주는 말이죠. 아, 열 내지 앞뒤로 다 띄구나. 청군, 대백군 다 띄구나. 이사장 및 이사들 및 앞뒤로 다 띄나. 그 다음 책상살 등등 등등등 이거 다 띄었습니다. 사갑의 귤 등등 사갑의 등속 부사항주 등지 등등 등속 등지는 앞말과 다 띄었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런 거 보고 열거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열거하는 말. 뭐뭐 등등등 열거하는 말. 아까 들과 같은 말이죠. (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수식관계에 따라 이음절까지 붙여줄 수 있다. 자, 이 말, 저 말 한번 볼까요? 자, 거기에 수식관계에 따라 거기 밑줄 한번 쳐볼까요? 이때 수식관계라는 것은 관형어가 수식해주려면 뒤에가 뭐가 나와야 되죠? 체온, 그렇죠. 부사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되죠? 용언. 근데 부사. 관형어 체언이거나 부사일 경우에 한해서만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써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수식관계라는 거야. 관형어 바로 뒤에 체언 나오거나 부사 바로 뒤에 부사가 나올 때 이때 한해서 붙여줄 수가 있다. 자, 원래는 이 말 저 말 하면 다 띄었어야 돼요. 근데 이가 관형어고 말이 체언이죠. 관형어 체언. 그걸 수식관계라고 해요. 저 말, 관형어 체언. 원래는 이게 맞는 건데 이 말을 붙이고
저 말을 붙여도 어쩐다? 허용되더라. 이때 중요한 거, 앞에를 붙였는데 뒤에를 띄었어도 안 되고요. 뒤에는 붙였는데 앞에를 띄면 안 되고, 붙이려면 다 붙여야 돼요. 띄려면 다 띄고. 이 말 저 말을 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밑에 좀 더 큰 이 세 차를 볼까요? 자, 종이 부사죠. 더더 부사네요. 근데 큰이 요것도 관형사죠. 관형어가 뭐 나와야 돼요? 처음에 큰이 집을 꾸몄어요. 차를 꾸몄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관형어 채원했던 거 이렇게 붙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띄어 쓰든지 아니면 좀 더를 붙이고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수식관계란 말 알겠네요? 흔히 얘를 꾸민 게 아니고 저 뒤에 거 꾸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관여 치원이거나 부사, 부사일 때만 어쩐다? 붙였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줄 내가 물 한 병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더 못 간다는 왜 못 붙였으냐라는 겁니다. 더 못이 저 뒤에 간다를 꾸몄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문 규정이.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음 46항을 보세요. 단음절이니까 몇 글자란 뜻이야? 한 글자죠. 한 글자가 연속 나타날 때입니다. 한 글자가 몇 개 이상? 3개 이상입니다. 근데 더 못 간다는 단음절이 몇 개밖에 없어요. 이어절 2개밖에 없죠. 그럼 이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꽤 안 온다도 마찬가지죠. 늘 더 먹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음절로 된 것이 한어절이 되는데 이게 몇 개 이상일 때? 3개 이상일 때만 해당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225쪽 보조용언입니다. 47항 보조용언은 띄어쓰므로 원칙을 하되 경우에 따라 붙였음을 하다 밑줄. 자, 경우에 따라 그랬는데 경우에 따라고 붙였음 그 사이에다가 경우에 따라 본용언에 붙였음도 허용한다를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왜냐면 보조용언이니까 앞에 본용언이 나왔겠죠. 이 본용언에 붙였음도 허용한다 이렇게. 그 다음 경우에 따라 그랬죠. 경우에 따라 밑줄. 자, 거기 보시면 보조용어는 뭐 하는 게 원칙이겠어? 띄어 쓰는 것이 원칙. 근데 뭐에 따라? 경우에 따라 뭐에 붙여 쓰는 것? 본용어에 붙여 쓰는 것 허용했습니다. 자, 일단 보조용언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용언이 그런 게 아니고 본용어는 무조건 띄었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기본인데 본용어가 보조용어 그걸 못 해버리면 이건 다 꽝입니다.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국어는 앞에 파트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 본용어는 다 띄었어야 돼요. 안 말고 붙일 수가 없어요. 보조용어는 띄어쓰는 게 원칙입니다. 경우에 따라 그랬죠? 그죠? 그 경우가 1. 그 경우가 2.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밑에 경우 1과 경우 2가 있네요.
그러면 자 경우에 보면 본용원이 뭐로 끝날 때? 그렇죠. 아나 오로 끝났을 때 이때 보조원을 붙였을 수가 있다. 경우 두 번째는 뭐야? 보조원이 우존명사에다가 하다가 붙었거나 우존명사에 식다가 붙었던. 자, 본용원이 아로 끝났거나 보조용원이 이거일 경우에만 어쩐다? 본용원에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된다 그랬습니다. 자, 밑에 예문으로 볼게요. 불이 꺼져간다 보면 불이 꺼져간다 할 때 보조용원입니다. 본용은 좀 어렵게 나오는데요. 본용원이 이거는 꺼지어 간다. 꺼지다가 어자가 붙은 거예요. 어자가 붙은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띄어쓰는 게 원칙인데 어쩌고 된다? 꺼져 간다를 붙여도 허용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보조용원이 의존면서 하다 싶다 할 때 비가 올 듯하다. 자, 이 보조용원을 보시면 의존명사에 하다가 붙은 경우입니다. 하나 해볼까요? 비가 올 듯 싶다. 이렇게 하면 역시 보조용원인데 의존명사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싶다가 붙은 겁니다. 이런 경우는 본용원에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용원에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된다. 라고 해서 올 듯하다 이해가 되고 비가 올 듯 싶다도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원래는 이렇게 원칙인데 이게 뭐가 된 거야? 허용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 일단 이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요. 종합반에서 이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자주 틀리는 게 올 듯하다를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이렇게 써도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이 자체를 꼭 좀 아셔야 돼요. 자, 쉬는 시간 이걸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일단 먹어보자 그랬습니다. 자, 보조용원이죠. 보조용원 띄어쓰는 게 원칙이야. 근데 본용원이 뭐로 끝났어? 아오로 끝났기 때문에 일단 뭐가 되는 거야? 먹어보자를 붙여서 어떻게 하는데?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먹고보자 그랬습니다. 먹고보자 할 때 보자를 붙일 수 있어 없어? 붙일 수 없죠. 왜? 그때는 보조용원이라 하더라도 먹고보자니까 아가 아니죠. 알겠죠? 이럴 경우에 붙일 수가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 보조용원이 의존명사가 하다 싶다가 붙어서 보조용사거든요. 이럴 때는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본용원에 붙일 수 있다. 그렇게 그것만 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종합반에서 이 정도만. 알겠죠? 일단 이 정도를 알아둔 상태에서 나중에 더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쉬는 시간에 한번 그런지 한번 읽어보시고 쉬는 시간 끝나고 나면 48항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